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비즈앤CEO 윤학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대형 손보사 지점장님들 50분 교육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50분, 50분에서 100명 정도, 100분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손해보험사도 요즘에 이 법인 쪽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교육을 끝마치고 그 판교에 잠깐 들려서 미팅이 있어서 들렸는데 코스닥 등록업체였습니다. 시총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한 1,500억 정도 되는 이제 회사인데 거기 이제 CFO랑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CFO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 본인에 대한 개인 미팅을 하러 갔었다가 대표님 그 회사의 대표님 얘기를 하시는데 대주주죠, 대주주 한 15%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61년생이신데 두 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고. 뭐 주변에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하나도 실행한 게 없다고. 그냥 그 주식 그대로 다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0대 중반인 아드님이 그 회사에 이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예,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가업 상속 또는 가업 승계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액 이런 것들 따져보고 또 상장업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또 20%가 안 돼요.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지분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1차적으로 그 코스닥 등록을 하든 뭐 상장을 하든 출구 전략에서 1차적으로 일단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지분들을 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본인 거죠. 한 15% 되는 그 지분이. 그래서 오히려 CFO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참 걱정스럽다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 가업승계 또 가업상속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미리미리 조금 가업승계 증여특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게 닥치지 않으면 내일 같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게 잘 하시는 대표님들도 기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뭐 신경 쓸 새가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 그 사전에 이제 요건이라는 게 있죠. 그 사전 요건이 맞아야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의 요건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실질은 과거에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든 가업상속 공제든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전의 그 요건보다는 사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못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단지 몇 년 전만 해도 사후 관리 기간 자체도 부담스럽죠.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기간도 길고 조건도 더 까다롭고 하니까 이 가업상속 공제나 가업승계 그 증여세 과세 특례가 좋은 줄 알면서도 못한 대표님들이 무척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후관리 기간 자체가 5년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5년으로 좀 짧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사후관리 요건도 많이 완화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가능은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완화가 됐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것 또한 그 전보다는 쉽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깜빡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후관리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후관리 요건 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수중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아들이나 딸이 되겠죠.
그 지분이 감소되면 안 되거든요. 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예. 그래서 수중자가 주식 등의 징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 사유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3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취임했지만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것도 예,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다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특법상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폐업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분류 내 변경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전의 요건은 대분류 내 주업종을 유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다가 중간에 도소매가 더 커지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제조가 하나의 그 대분류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도소매도 대분류 업종이니까 요게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죠.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업력에 대한 기간을. 사실은 그게 가장 흔하고 많은 거죠. 예.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뀔 일은 없지만 그 대분류 간의 그 변경이 심하지는 않을 텐데 제조업과 도소매가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주된 업종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매출 비중이 큰 게 주된 업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 내가 아니라 중분류 내 변경입니다. 예, 대분류 내에서는 당연히 변경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중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조업도 제조업이 하나의 대분류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식품 제조업도 있고 뭐도 있고 할 텐데 예, 그 안에 그 대분류 제조업보다는 그 아래 항목에 그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 그 중분류 또 대분류 안에 중분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예,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예,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아놓고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물론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긴 합니다. 그 예외적인 조항은 여기 보시면 뭐 합병 분할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처분을 뭐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법인이 그 과정에서 예, 실권주 등으로 수중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 예,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같은 뭐 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리면 실권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중자의 지분이 달라지겠죠. 낮아지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수중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서 전체 수중자가 최대주주. 여기서 수중자라는 건 또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수중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예를 들면 아들이 수중자라고 한다면 아들의 뭐 와이프든 며느리죠. 또는 뭐 자녀도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데 예, 최대 주주가 합산했을 때 예, 본인이 아니라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됐을 때고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로 인해서 했을 때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졌을 때 전체적으로 수중자를 포함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사후관리에 미비된다. 그러니까 최대주주도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라는 게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짧아서 좋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아주 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깜빡하고 놓치면 예,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 얘기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분류 내의 업종 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제조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요건은 대분류 간에 예, 변동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후 요건은 이제 중분류 안에서도 예, 식료품 제조업이면 예, 식료품 제조업, 그 다음에 음료 제조업,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중분류 내에서는 변경이
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분류 아니고 중분류 내에서는. 예, 식료품 제조하다 음료 제조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예,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중분류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같은 대분류 안에 그 중분류 간에 이제 예, 달라질 수도 있다. 업종 내 변경이 허용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하고 아들, 그러니까 뭐 그 주시는 분의 아들이 대표님과 공동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로 반드시 그것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 수중자, 즉 후계자가 대표이사로 3년 이내에 취임하지만 어찌됐든 본인도 공동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같이 유지하시는 게 좋다, 가능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권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로서 50%가 아니라 이제 40%죠. 4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최대 주주로서 되긴 최대 주주이긴 한데 지금 40%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9년 전까지는 또는 5년 전까지는 최대 주주이긴 한데 뭐 38%였어요. 근데 5년 예를 들면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40% 이상 이제 지분을 보유하기 시작했어요. 최대 주주로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징역이 현재 10년 이상 최대 주주로서 4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 요건이죠. 사전 요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4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최대 주주로서 40% 이상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느냐, 요거 잘 보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동된 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예를 들어서 35%였다가 40% 된 지가 뭐 2년 전부터다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0년 미만 보유 주식은 가업상속 공제 인정 예규. 이거는 뭐냐면 그 10년 미만 그 보유 주식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40% 내가 이제 갖고 있던 주식을 계속해서 뭐 50%,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인데 그 전에도 뭐 40% 이상이 됐어요. 10년 전에도. 근데 40%에서 50% 된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전부터는 이제 10%가 더 늘어서 50%였어요. 자, 그럼 10%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냥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그냥 40% 있었으면 중간에 늘어난 주식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로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업상속 공제로 인정해준다. 그 주식도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업을 승계하는 거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 수중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다, 딸도 있다. 그러면 뭐 딸아들이든 아들아들이든 딸딸이든 공동 수중자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물론 한도는 한 사람이 받은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이라고 해서 각각 뭐 10년이니까 300 이렇게 한도를 두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받았다고 해도 한도는 300억이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 미만이고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중요합니다. 공동수중자도 가능하지만 한도는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업무보관 자산 비율 잘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업상속 공제를 하든 이제 뭐를 하든 할 때, 그 증여세 과세 특례 할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세금은 가업상속 할 때 세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하지만 이제 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당시에도 세금을 낸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환급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기납부수액이 더 크다. 나중에 낸 상속세보다
증여세 과세 특례 때 낸 어쨌든 그 증여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바된 부분이 좀 있어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도 상속세보다 그게 컸다고 해도 더 환급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중 한 자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공동 지분 5대5다라고 해도 그 중에 한쪽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는가? 라고 하면 가업승계를 그 완충장치죠. 예를 들면 중간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또 가업상속 또는 뭐 그게 일반 상속이 될 수도 있지만 가업승계의 그 완충장치로서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받고 나중에 가업상속을 받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업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분을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낮은 세금으로 주고 나서 중간에 뭐 가업상속이나 일반 상속으로 안 가고 그 기업을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분이 일단은 가업승계 증여특례라고 해도 지분이 나눠진 건 분명히 맞으니까 아무래도 나누어서 아버지랑 아들이 지분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절세 효과가 있겠죠. 아버지 혼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는 것보다는 나눠진 상태로 일단은 갖고 있다가 적은 세금을 내고 지분을 나눈 다음에 그 이후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더 유리하겠죠. 절세 효과도 있겠죠. 증여세나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속 시에도 선택지가 제공이 됩니다. 뭐 가업상속이 됐든 일반 상속이 됐든 어떻게 할지 매각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의 어쨌든 선택지를 오히려 가업승계 증여 특례라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숫자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